오늘은 지하철을 통째로 빌려 여행을 떠나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특별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요. 일반적인 대중교통 여행에서는 타볼 수 없는 전세 전동차를 타기 위해 오전 9시 20분 서울역에 왔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서울역 경의중앙선 지하철 탑승구로 가야 합니다. 안쪽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네요. 열차가 올 시간이 됐으니 플랫폼으로 내려가 볼까요?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익숙한 전동차 한 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철이 바로 이번 패키지 여행의 목적지로 안내해줄 이동수단 중 하나인 DMZ 열차입니다. 일반 승객은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차 안에는 패키지 여행객과 직원분들만 탑승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차는 각 역마다 정차를 하지만 이 열차는 정차 없이 직통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 동선을 짜고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지금 타고 있는 전세 전동차와 일산역에서 탑승할 전세 버스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분도 계셔서 혼자서는 알기 힘든 여행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DMZ에 대한 퀴즈를 맞췄는데 선물로 건빵을 주셨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일산역에 도착했네요. 하차해 볼까요?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역에서 전용 셔틀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일산역에서 차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경기도 김포시 서쪽에 위치한 대명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각자 점심을 먹고 대명포구 근처에 있는 명소 두 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점심으로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항구 쪽으로 걸어가니 썰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서해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옆쪽으로는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군함은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퇴역 상륙함인 운봉함입니다. 운봉함은 1944년 미국에서 건조됐다가 1955년 우리나라가 인수하게 됐는데요. 약 60여 년의 긴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군함이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외형 데크도 직접 걸어보며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운봉함은 길이가 약 100m, 높이는 23m로 아파트 8층 높이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층인 조타실 부근으로 올라가면 더 개방감 있는 서해바다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기계들이 가득한 조타실 내부도 참 신기하죠? 그럼 운봉함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운봉함이 정박해 있는 김포 함상공원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누리길 1코스 입구라고 적힌 팻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둘러볼 명소는 DMZ를 따라 평화를 기원하며 걷는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평화누리길의 시작점이자
1코스 염화강 철책길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1코스는) 염화강 철책길이라는 이름답게 바다 건너 강화도를 바라보며 염화강을 따라 철책길을 걷는 구간입니다. 길은 대부분이 평지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걷기 좋습니다. 총 길이는 14km라 완주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런데 40분 뒤면 셔틀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해서 약 1.2km 부근에 위치한 명소 한 곳만 구경하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계속 철책길을 따라 걸으니 야자매트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는 아까 철책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선조, 염화강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됐던 진영인 덕포진입니다. 염화강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구에 위치해 있어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관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염화강 일대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최후의 저지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덕포진이라는 진영을 구축했으며 실제로 이곳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발발했던 주 현장이기도 합니다. 덕포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버스를 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명포구 근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대명포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EMG 패키지 여행에서 둘러볼 두 번째 명소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매표를 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기다란 흔들다리가 놓여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흔들다리 옆쪽으로는 북한 개풍군과 김포시 사이를 흐르는 조강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강 건너 오른쪽에 보이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 흔들다리를 건너 위쪽으로 보이는 지그재그 모양의 철제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한 마을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쁘게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내려다보는 애기봉의 풍경도 참 멋있네요. 데크길이 끝나고 전망대에 있는 계단에 오르자 조각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의 광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해서 보니 안쪽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도 보였는데요. 이 마을은 과거 북한이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마을인 선전마을입니다. 전망대 앞에 조성된 무료 망원경으로 살펴보면 실제 선전마을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선전마을 주변에는 수많은 군사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대남 확성기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작은 직사각형 구조물이 바로 대남 확성기입니다. 불과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직접 밟을 수 없고 오직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이 참 슬프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가장 폐쇄적인 나라 앞에 가장 자본주의적인 커피숍인 스타벅스가 이곳 애기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벅스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을 정도로 지금은 많이 유명해져 있다고 하네요. 스타벅스 구경을 마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한국전쟁 희생자 유적 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철모와 탄피 등을 녹여 만든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UN 모양을 형상화한 황금색 종탑과 함께 놓인 종을 보고 있으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곳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두 곳의 실내 공간이 있는데요. 전망대 건물 아래쪽에 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정해진 시간마다 애기봉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해설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다른 실내 공간 한 곳은 처음 버스에서 하차했던 주차장 앞에 있는 평화생태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말 그대로 애기봉과 평화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마련돼 있으니 애기봉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시간이 남을 때 둘러보기 딱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중간에 딴 데서 못 내리지. 셔틀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이번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김포시에서 3대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가 조성한 도시형 농촌 체험 공간인 벽꽃 농부입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맷돌 커피를 만들어 먹는데요. 직접 로스팅하신 커피 원두를 맷돌로 갈아 드립 커피를 내려 먹는 체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맷돌로 커피를 직접 갈아봤는데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재밌게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두가 다 갈리면 갈린 원두를 이용해 직접 드립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커피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워낙 깔끔하게 돼 있어서 주변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농장부지답게 주변에는 구경할 만한 요소들도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기 딱 좋더군요. 벽꽃농부 체험을 마지막으로 이번 DMZ 평화열차 패키지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일산역으로 돌아가 오전에 탔던 전세 전동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체험한 패키지 가격은 1인 49,6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역으로 도착해 패키지 여행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동차를 통째로 빌려 신비로운 DMZ로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코레일 관광개발의 패키지 상품, 그리고 그곳에서 접할 수 있었던 다채로운 풍경과 색다른 경험까지 내년 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DMZ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